자, 안녕하세요. 스포츠앤라이프 협동조합 정경진 코치입니다. 정 코치요. 자, 오늘도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운동 강도. 그러니까 적정한, 고혈압에 좋은 적정한 운동 강도는 얼마 정도인가. 하트레이트 맥스라고 해서 HR 맥스라고 하는 거는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심박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 뛰었을 때 올라가는 심박수. 응? 심박수, 하트레이트. 심박수의 절반이나 80%까지만 뛰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절반까지도 상당히 높아요. 절반까지도 운동, 걷는 걸로는 좀 빠른 걸음을 하시면서 대화가 가능한 빠르기로 걷는 거를 한 50% 하트레이트 맥스 50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50에서 80 정도면 80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운동 시간은 운동 체계는 15분에서 45분 정도, 점차적으로 1시간 정도를 늘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특히 운동 후 말초 저항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정리 운동 등은 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잖아요. 그 스트레칭을 우리가 정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리 운동을 좀 길게 하시면서 몸을 풀어줘야 된다. 운동 빈도는 주 3회에서 5회 CC. 근데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주 3회 운동 하나, 주 7회 운동 하나, 운동 효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 3회 정도만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그냥 매일 운동하시는 게, 매일 가볍게 운동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이론이 더 우세해요. 괜히 안 하다가 또 주 3회만 맞춰서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매일매일 하시고, 그리고 뭐 헬스장 같은 걸 끊으시더라도 끊으신 상태에서 샤워라도 하기 위해서 아예 간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서 좀 지속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저항 운동 하실 때는 이제 발살과 호흡이라고 그래가지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멈춰 막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런 운동을 하시면 안 좋다. 특히 고혈압 환자가 숨을 멈추고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자살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안정시 혈압이 180에서 110 정도까지의 고혈압 환자에게 약물요법 없이 6개월 이상 꾸준한 식생활 및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혈압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보험사 및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심장에 이상이 없는지,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운동 중 혈압은 200 이상 올라가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좋죠. 그리고 운동은 심장박동과 말초혈관의 저항을 감소시켜 혈압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으로 수축기 혈압을 10 정도만 떨어뜨릴 수 있으며, 또한 심장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의 효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이 조절이 좀 감소가 되게 되면 고혈압도 많이 사라지게 돼요. 단시간에 순간적으로 힘을 가는 무산소 운동이나 경쟁적인 운동은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유산소 운동도 가볍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이라면 전신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체조, 스트레칭, 빨리 걷기 등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일주일에 3에서 5일 매일 하죠. 그냥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어떤 운동을 선택하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오전 7시, 10시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 운동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좀 준비 운동이나 몸을 따뜻하게 천천히 올리시는 게 좋아요. 식후에는 혈압이 올라가니까 운동을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뭐 상식이고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전신을 따뜻하게 한 다음 본 운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운동할 때는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딱 수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운동이 끝난 후 땀이 식은 상태에서 오래 있지 않도록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한이 들기 때문에, 추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기전,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고혈압을 잡는 음식이에요. 이제는 고혈압을 잡는 미네랄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칼륨. 바나나, 우유 쪽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TV 방송에 나온 거를 이제 캡처해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을 붓지 않는 팁은 저녁에 저지방 우유 200ml를 마시고 가볍게 걸어주면 얼굴이 붓지 않는다고 해요. 우유 안에 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는 게 나트륨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배출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콩, 뱅어포, 잣, 통밀, 단호박, 시금치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고혈압을 잡는 미네랄 삼총사 두 번째는 칼슘입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칼슘은 칼슘제를 특히 이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좀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유를 안 먹는 경우에는 칼슘제는 한 알 정도 복용하시는 게 좋고, 우유 1ml에는 칼슘 1ml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많이 들었네요. 다음은 이제 마그네슘. 눈꺼풀이 달달 떨리는 현상은 이제 마그네슘 부족 현상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핍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니, 호박씨라든지 해바라기씨, 아몬드, 견과류 쪽이 많네요. 등푸른 생선, 청어, 고등어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과 당뇨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시간상 운동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당뇨병이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사질환의 일종이에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해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됩니다. 혈액 내에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피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피 속에 들어온 것들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어떻게 뭔가를 해소해야 돼요. 뭐 가져가든 뭐 없애버리든 해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제대로 안 돼요. 아예 안 되거나 잘 안 나오거나 했을 때 혈액 안에 당이 많아지는, 그래서 소변에까지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는 이런 거를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뇨병에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인슐린은 어쨌든 혈액 안에 나와 있는 당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디다가 저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근육 쪽으로 에너지원으로 갖다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인슐린이 없을 경우에는 이 당들을 세포 속으로 보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운동이라는 거에 관련된 거는, 식사를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 전에 당뇨병도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2형 당뇨는 근육과 지방전식에서 인슐린 증가를 알아채지 못해서 인슐린 작용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운동으로밖에 해소가 안 됩니다.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 혈액 속에 이제 당이, 포도당, 밥을 먹으면 당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당이 생겼으면 인슐린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근육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근육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없으면 아예 포도당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인슐린이 딱 나타나면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인슐린이 나타나서 문이 탁 열리면서 당이 확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E형 같은 경우는 운동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문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인슐린이 나타났는데 문이 열리다 말아요. 왜냐면 이걸 많이 해보질 않아서.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평소에 안 한 사람은 이 근육에다가 에너지원을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나타나도 에이 뭐 굳이 여기다 뭐 얼마 안 넣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안 해봤어 우리, 이러면서 저장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오래 해준 사람 같은 경우는 인슐린만 나타났다 하면 당들이 쑥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쉽게 문이 확 열려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를 인슐린 감수성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인슐린 감수성은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철저한 관리로 의해서만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에 있어서도 당연히 운동을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인슐린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으시는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 맞는 시점과 좀 피해서 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요. 그러면서 어쨌든 인슐린이 조금이라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운동을 계속 해주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서 좀 빠르게 넘어가긴 했는데 유리지방산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냥 밥을 먹으면 피로 당이 바로 가는데 이게 이렇게 쌓여있는 당도 있을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지방, 우리 운동을 하면 이 지방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유리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이 유리지방산이 나온다라는 거는 운동을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그 근육에 있는 당을 다 쓰고 지방에 있는 당을 끌어다 쓸 때 나타나는 게 유리지방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유리지방산이 좀 잘 나온다라고 보시는, 간편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리지방산이 나와서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를 자주 해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감수성들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와 운동은 어떻게 보면 고혈압보다도 더 필요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뇨병 검사는 이거 병원 가서 하시면 뭐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은 1형하고 2형이 있는데,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잘 안 나오거나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인슐린 주사를. 근데 2형 같은 경우는 연령이 증가하거나 신체 비만 증세로 인해서 인슐린이 작게 나오거나, 그 인슐린이 아까처럼 그런 그 당을 근육 쪽으로 바로바로 밀어내주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이용 능력 감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를 2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형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연령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서 이제 계속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2형은 이게 서서히 진행되면서 내가 2형 당뇨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을 하시면서 예방도 필요하고, 만약에 2형 당뇨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형에 대한 운동은 큰 근육을 이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바람직하고, 산책, 조깅, 등산과 함께 근력 운동을 함께 하여 준다. 그러니까 큰 근육 위주로 좀 운동을 하라는 거고요. 운동 시간은 좀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2형 같은 경우는 뭐 1형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긴 하지만 운동 시간은 1형보다는 좀 더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2형 당뇨 같은 경우도 좀 만성으로 평생 10년, 20년 누적되어 오는 것들이 나중에 터지는 거라서 한 10년 동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기상 후 스트레칭을 좀 가볍게 해주고, 공복에 바이크를 타는 거, 제철 과일을 먹고 견과류나 홍밀빵 등을 아침 식사로 좀 먹는 거, 그리고 1시간 정도, 출근거리 1시간 정도는 그냥 걸어서 출근하는 거, 점심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한 2, 30분 정도 하면서 자극적인 음식은 안 먹는 거, 저녁 식사 후에 TV 보면서 에레오메터, 바이크를 1시간 정도 또 운동해주시는 것들이 아주, 요거 봐서는 당뇨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일단 근력 운동을 하실 때 당들이 더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방 대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은 근육 속에 내가 바로 쓸 수 있게 근육 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근육 운동을 빨리빨리 해버리고 나면 한 3분 이내에 이 저장되어 있는 당은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가 당으로 변환시켜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달리는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당의 소비도 빨라지고,
지방을 갖다 쓰는 소비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는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랑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산소 운동을 또 아예 안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이 근육 운동 할 때도 심폐기능이 원활해야 돼요. 왜냐면 산소 호흡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소 호흡이 잘 원활하게 돼줘야 이 에너지원도 빨리 소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불 지필 때도 산소 없으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에너지원이 탈 때도 열이 발생하면서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기능도 원활해야 금방 지치지 않는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근력이 약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을 때는 근육량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네요. 특히 당뇨병이 순환기 계통의 질환이다 보니까 기타 다른 그 합병증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근육 운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 시 주의할 사항은 공복시 혈당이 250 이상일 때는 운동을 피하고 혈당이 조절된 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는 운동 시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이 혈액에 있는 당을 다 없애버렸는데 운동을 또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저혈당이 오는 거죠. 그때는 쓸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죠. 아침 일찍 공복 시 운동은 삼가야 됩니다. 저혈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후 발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발의 변화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혈액에 당이 많기 때문에 피가 좀 끈적끈적해서 잘 흐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 다리 끝까지는 피가 잘 원활하게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잘 아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관리를 또 특별히 잘 하셔야 되고요. 발에 상처가 생겼을 때는 빨리 처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혈압이 높고 망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눈에 혈압이 올라가면 눈에서 이제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복 운동 시 주의사항으로는 저혈당을 주의해야 되고요. 케톤 산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을 많이 갖다 쓰다 보면 부산물로 케톤이라는 게 많이 생기는데 케톤체가 산성 물질이에요. 그 한증을 좀 주의하라는 거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기량작용으로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당원질이 당으로 동원되면서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가 일어나 에너지원으로 사용 결과적으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다.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공복 시에 인슐린 분비가 없더라도 당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죠. 운동을 하게 되면 어쨌든 혈액 안에 있는 당들까지 다 쓰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 교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제 어차피 또 우리 같이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장소를 옮겨서 운동을 하는 동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자, 신나는 운동 시간입니다. 자, 이제는 다들 잘 하시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세 가지 동작을 이제 중심적으로만 운동을 할 텐데,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매일매일 따라 하시면서 이제 몸 건강 관리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 해주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엔젤 플라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플라이는 아시다시피 귀보다 팔이 뒤로 위치한 상태에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해주시는 동작이에요. 20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 하면서 생각든 거는 귀를 안 풀어줬네요. 자, 우리 매일 귀를 풀면서 했는데, 귀를 풀어주면서 귓바퀴를 좀 세게 눌러주시면 몸에 좀 열이 올라오면서 준비 운동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귓볼 안에서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귓바퀴를 이렇게 누르면은 아프시다는 분도 계시는데, 좀 아프시더라도 좀 자극을 주시면서 이 통증을 좀 사그라들 수 있게 눌러주시도록 할게요. 다시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는 목 풀어주겠습니다. 목을 돌릴 텐데 돌려주기 전에 기본 운동은 상체를 세워주셔야 돼요. 숙인 상태로는 고개를 돌리면 목이 많이 아픕니다. 제껴서 돌려도 많이 아파요. 가슴을 똑바로 들어 올려서 내 상체를 압축시킨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주시고, 아래로 내려주시고, 뒤로 제끼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주시고 고개를 돌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한 번 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까 못했던, 덜했던, 못한 게 아니죠. 엔젤 플라이 20개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상체에 힘을 줄 수 있으면 이제 데드리프트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데드리프트 할 때 고관절 힌지, 고관절 접히는 거, 고관절이 잘 접히는지, 안 접히고 엉덩이를 안 빼고 자꾸 다리만 접거나 등만 접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접히는 이 부위를 팔로 눌러서 힌지를 접어서 허리를 숙이는 방법입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 올려주시고, 이번엔 15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5개. 시작. 하나, 셋, 넷, 밀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엉덩이 뒤로 빼고, 여덟, 아홉, 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15개 하게 되는 숨겠네요. 자, 5개 더 하긴 했지만 뭐 우리 운동한 거니까. 지금 하려는 동작은 런지 동작인데, 지금 만약에 하시다가 이 힌지가 잘 안 접히시는 분들 계세요. 이 감각이 아니었나? 이게 뭐지? 거울을 보고 좀 하는데도 자꾸 등만 좀 구부러지고 안 된다. 이랬을 때 하실 동작이 우리가 배웠었던 런지 동작을 하시면서 힌지를 접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힌지가 접히죠? 한 발만. 힌지를 접으시려면 뒷다리가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무릎까지 같이 구부러져야 돼요.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무릎이 앞으로 나가거든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나가려면 무릎이 뒤에도 90도, 앞에도 90도. 이 느낌으로. 아시겠죠? 이것도 10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상체는 숙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하게 되면 배도 같이 당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잘하신 동작이에요. 자, 이번에는 힌지가 잘 접히니까 발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역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역기를 무릎 아래에서 올려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요것도 20개 합니다. 준비! 데드리프트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20. 자, 마지막 피니시 동작 때는 허리를 뒤로 제끼거나 숙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핀 상태로 내가 지구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압축시켜주는 그 느낌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세트 더 가보겠습니다. 20개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20. 자, 오늘 좀 빠르게 했는데요. 요 모든 동작을 한번 10분 이내로 끝내보려고 해요. 지금 8분 12초인데 바로 스쿼트 들어가겠습니다. 앉을 때는 팔 올리시고 올라와서는 엉덩이 힘들어하는지 쳐보시는 걸로. 자,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20. 아이고, 힘드네요. 자, 마지막 50초 남았는데 20개만 더 하고 오늘 운동 마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딱 10분 운동 10분 2초 걸렸습니다.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빼면 10분도 지금 하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숨이 차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 뒤쪽 다리, 이런 엉덩이 쪽은 알배기일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운동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꼭 알이 배기더라고요. 이게 제가 운동 부족이라서 또 있겠지만 집중해서 운동하시게 되면 단 10분만 운동하셔도 충분히 많은 운동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운동하시게 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예방 효과를 충분히 좀 누릴 수가 있고, 아유, 숨이 차가지고 누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만성질환에 좀 기미가 있으신 분들도 이런 가볍고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셨던 10분간의 운동이 그렇게 힘들거나 할 때는 그다지 힘들진 않아요. 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할 때는 그다지 힘들진 않으니까 이 동영상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면서 매일매일 같이 운동을 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좀 걱정되는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